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위는 다음 회의에서 안세영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스포츠로 알아봅시다. 자, 알다시피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위가 열렸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미 새로운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 말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문체부에서 제대로 조사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결국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두 사람의 대립 구도뿐만 아니라 안세영 선수 역시 협회와 체육회가 아니라 문체부의 엄중한 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협회 진상조사위에서 다음 회의 때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 것은 진작에 들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어린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무려 7가지의 수정사항을 요청했을 때는 귓등으로 듣다가 이제 와서 진상조사위를 열어 얘기를 듣겠다니 많은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총감독이었던 김학균 감독, 이번 올림픽 배드민턴 협회의 모든 걸 총괄한 감독이죠. 안세영과의 불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올림픽 이후에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평화일지 불화일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김학균 감독은 이번 진상조사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에 터져나온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는 안세영과의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안세영과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불화가 없었다면 따로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16일 날 성남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김학균 감독은 취재진과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날 배드민턴협회에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외부 인사 3명과 이상순 협회 체육인권위원장, 밖에 감사 등 내부 인사 2명이 포함된 총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왜 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진상조사위를 열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진상조사위를 여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규 감독은 대표팀 내의 부상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을 다루었으며 안세영 선수와의 불화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 감독은 진상조사의 회의에 출석하여 1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고 조사를 마친 후에는 특별히 밝힐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 안세영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표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화가 없었다면 왜 안세영 선수는 그런 말을 했고 왜 올림픽 이후 연락이 없었을까요? 협회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해온 총 감독님이 한 번 정도는 연락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조사 후 나온 김 감독의 말은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하니 이 상황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배드민턴 협회 측은 페이지 분량의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문체부의 법적 이행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진상조사위에서 무려 3시간가량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지 않나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으니 이야기는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안세영 선수의 의견을 들어줬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해 사항을 들어왔던 협회지 문제는 변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건 공감하고 개선 사항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듣기만 한다고 이게 듣는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침묵을 깨 안세영 선수는 너는 해봤잖아 라고 하며 문제 회피보다는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실 방수현 선수가 이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배드민턴 협회의 해를 받아왔는지 아마 밝혀질 것이다. 도대체 어떤 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 랭킹 1위에 메달을 싹쓸이 해왔던 그야말로 축구계의 손흥민 선수처럼 배드민턴계의 손흥민 선수 못지않는 역대급 기록을 세운 안세영 선수에게 과연 어떤 특혜가 있었길래 방수연 해설위원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 의혹이 드러날수록 특혜의 의혹이 해결되면 방수연 해설위원은 점차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는 이 선수촌 생활 자체가 학생이 혼자여서 너무 외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A4 13장 분량의 장문의 건의서를 언론사에서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달, 즉 2024년 1월에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이 협회장과의 면담 때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A4 용지 13장, 약 15에서 20페이지 정도 분량의 건의서를 직접 안세영 선수가 작성했고 부모님과 함께 김태규 회장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몇 달 전 금메달을 3개나 땄는데 포상금이 1천만 원이었다고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이번 12월 20일 충남 서산의 한 호텔에서 협회가 진행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포상금 수여식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엄청난 쾌거를 이룬 선수단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 포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는데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협회에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기자님께서 특별 포상금을 준비하셨다고 했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아시안게임까지 정말 대표팀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게임 관왕, 세계 선수권 첫 여자 단식 메달자가 되고 연말에 협회에서 특별 포상금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나름 기대하고 참석했는데 금액은 총 1,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회 지원 포상금 500만 원을 빼고 800만 원만이 저의 메달 3개에 대한 포상이었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이 협회 포상금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는 동안 제가 무릎을 잃어가며 얻은 포상금이 세금을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성적을 내온 선수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힘써 주셨다면 더 빛나고 존경받는 협회가 되셨을 텐데 너무나 속상합니다.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줘서 조용하니 편안하고 좋으신가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선수들은 자부심도 못 느끼고 그렇게 대우받고 있음을 속상해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당하죠?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당시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포상금 수여식에는 1억 5천만 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에게 돌아온 것은 1,000만 원 정도라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안세영 선수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김태규 회장 자체가 현재 메인 스폰서 요넥스의 후원금 연간 40억 원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포상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협회를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폰서십, 선수에게 불리한 제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대우가 너무나 허접했습니다. 팀 막내로서 7년을 버텨내다 보니 어느덧 세계 랭킹 1위라는 위치가 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위치에서의 역할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하는 것만 배웠지 잘 쉬고 잘 먹는 법을 배우지 못해 어렵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후배 문화 등도 비판했던 거죠. 막내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제 목소리는 그저 떼쓰는 어린이의 투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아지면 제 목소리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까 하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성적을 내온 배드민턴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후배 선수들도 이런 문화를 지속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촌 안에서 청소, 빨래가 왜 안 바뀌냐고 하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고 문화도 싫다고 했습니다.
막내로서 어디 나가야 하면 한 번부터 끝번호까지 보고를 해야 하고 20명 단체 톡방에 외출할 때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부터 끝번호까지 개인적으로 다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집합 문화, 부당한 규정 등도 지적하며 적은 연봉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이미 안세영 선수가 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김 감독은 불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더불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많은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출신의 재직 사항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 그러다가 대한체육회장까지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들고 파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알다시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파워게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인촌 장관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안세영이 소송을 가면 결국 이긴다. 협회 규정은 구시대적이고 비례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안세영 선수가 법적으로 봤을 때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협회 규정이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구시대적인 규정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안세영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볼 만하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한신문에서 협회에서 정한 나이 제한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당시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선수들에게 참가를 불허했으며 선수들이 대회 자체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직업 행사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사례와 판례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연봉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 연간 40억 원의 스폰서십을 받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는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걸까요? 침묵을 깬 안세영 선수의 공식 입장이 드디어 떴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 없어서 자신이 뭔가 되지 않는 부분을 남 탓하고 비방하고 신상을 털려고 하고 저격을 해대는 유튜브도 정말 지저분하기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밝힌 체육계의 문제도 못지않죠. 아마 이 소식을 며칠 접하신 분들은 체육회가 이렇게까지 고인물인가 싶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유튜브와 거의 동급입니다. 그만큼 너저분한 인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처럼 소신 발언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 유튜브를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보면 안세영 선수가 결국 뭐라고 했을까요? 안세영 선수는 이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영입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한 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영광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동생, 그리고 못난 제자지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은 감사한 동료 선후배들, 선수촌에서 케어해주시고 끼니도 챙겨주신 모든 선수촌 식구들, 마지막까지 훈련해준 파트너들, 든든한 소속팀, 그리고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저에게 힘을 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분의 염원과 응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림픽 우승 후 인터뷰 자리에서 부상에 대한 질문에 지난 7년간의 대표팀 생활이 스쳐가며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파장이 올림픽 기간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20살이 넘었지만 그동안 운동과 훈련만 파고들며 열심히 해왔지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가는 방법은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과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현재 저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이기에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랬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현실에서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여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너는 특혜를 받고 있잖아라는 말로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말 한마디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재능 있는 인도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민의 따뜻한 응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협회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협회와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갖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방을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 순간 아니다,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다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다행히도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진상을 파악하실 거라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점차 규정과 시스템이 바뀌며 변화해 나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도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하고 케어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체부와 체육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배드민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각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발목 부상으로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활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선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지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자칫하면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국민의 응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고민한 끝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긴 장문의 글을 지금 제 영상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께 전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을 앞으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응원도 많이 주시고 안세영 선수 사태에 대한 제 영상이 올라오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공유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 사실 문체부에서 조사 중이고 감사가 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비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협회장의 횡령, 배임, 운영지원금 사용 문제, 셔틀콕 6,000개가 어떻게 됐는지 등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문체부에서 결과를 기대한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선수들은 분명히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이런 감정에 치우쳐진 속마음을 고백하는 입장문을 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비공식 진상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얼굴이 한 명 보입니다. 바로 김학균 감독입니다. 김학균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세영이가 이미 무언가를 터뜨릴 것이라는 것은 파리 올림픽 이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번 올림픽만큼은 치르고 나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겨우겨우 끌고 온 것이 지금까지 있다. 이런 말했던 거 제가 전달드렸죠. 글쎄요. 총 감독이라면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고민이 많고 속상하고 심각함을 인지했다기보다는 화가 나서 웃고 있는 모습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 쏟아내려는 건지, 아니면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화가 나서 웃는 걸 보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 것 같다. 이야기 한마디를 들어주는 어른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고, 결국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야기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김학균 총감독의 표정이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하여 굉장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비공식 기자회견에서 그 내부적인 내용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체부에서 여기에 대해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말이죠. 안세영 사태를 왜 그런 식으로 조사하냐며 유인촌 장관이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경미한 사안이냐며 분통이 터진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주 제대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협회의 정관 위반을 지적한 건데요.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제 14조 제2항호에는 단체 내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예외 조항인 제17조 1항을 근거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조항은 협회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에 사전 심의를 없이 집행을 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안세영 선수에 대한 비공식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7일 날 배드민턴 협회장이 귀국했을 당시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하다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직전 날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일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위에 18일에 출국하여 25일까지 일본에 머물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의 구성은 김태규 협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바뀐 건 없는 거죠. 결국 이것이 기억되지 않으면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일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회의에 안세영 선수는 불참했는데
협회 측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대표 지도자들부터 우선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협회를 주무르고 있다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저 연예인이 아니라 한 명의 선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수로서 좀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 입을 열었던 안세영 선수가 갑자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에 낀 정치적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고, 대한체육회는 대체로 문체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속해 있는 단체가 바로 배드민턴 협회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가 갑자기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가 최근 밝혔던 7년간의 선수 생활에 대해 영 선수를 대표하는 부모님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프로그램처럼 새벽, 오전, 오후가 다 돌아가게 되고 주말에도 못 나오고 휴가도 없이 풀로 돌았다. 정말 하루하루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세영이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하루도 안 쉬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했는데, 선수촌에 들어가 있으면 본인이 힘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참고 사는 스타일이라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약 2년 전쯤 세영이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선수촌에서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안쓰럽고 짠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혼자 어린 나이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알고 보니 선배들의 빨래를 하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협회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이게 관행이라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볼성 사나움이 문서 디스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면전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인촌 장관이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고 잽싸게 여객 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꽃만 맞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인촌 장관이 현장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상황은 문체부의 큰 실수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안세영 선수 사태와 연결되면서 안세영 선수가 소속된 삼성생명의 이재용 회장까지 소환되었습니다. 정치적 내부를 보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간의 갈등이 대놓고 밖으로 표출되었고 대혼란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회장의 반목은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강력하여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디스를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 이전에도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역대급 금메달 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모두가 행복할 순간인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서로 남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만 해도 체육회는 애초 해단식 장소를 입국장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인천국제공항에 요청했지만 선수단의 피로와 안전 등을 위해 간소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문체부가 반박했습니다. 그레이트 홀에서 해단식을 준비한 주체가 대한체육회인데 갑자기 입국장으로 바꿨다고 하며 비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표정도 밝았고 포즈도 취했지만 뒤에서는 디스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림픽 전부터 체육단체 연임 규정과 예산 집행 방식 등을 놓고 충돌해왔기 때문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기흥 회장이 8년 동안 마음대로 휘둘러왔다고 비판했고 이기흥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등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터지자 문체부는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선포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만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면서 아예 싹 훑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당연히 불편해하며 골이 터진 상황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명분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배드민턴 협회까지 나서서 진상조사에 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조사위를 출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부 인사 3명, 내부 인사 2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16일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협회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위원으로는 총 5명이 참여하며 외부 인사로는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이 포함된 3명이고 내부 인사로는 이상순 협회 체육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진상조사위가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관리,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세영 선수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배드민턴 협회장과 함께 안세영 선수와 문체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8년 동안 마음대로 휘둘렀다고 문체부 장관이 비판했는데 실제로 이런 비판 칼럼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체육은 어디에 있는가? 이기흥 회장은 엘리트 스포츠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체육 스포츠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며 화려한 외양을 즐기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좌진을 거느리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활약하는 핑계로 수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스위스 출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 지수는 5대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자신을 내버려 두라는 입장입니다. 이기흥 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 특별히 강조한 것은 체육계의 자율성과 체육인들의 자부심이었다고 합니다. 문체부와 사사건건 맞서는 모습이 마치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권력자의 실력 행사인지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구성한 스포츠 정책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협회와는 다르다며 대놓고 참석을 거부하고 자신들끼리 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뒤집고 손방에 처벌을 한 최숙현 선수 사건은 불과 저번 달의 일입니다. 징계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문체부에 서면 보고를 했고 결국 체육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살짝 잦아들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체육회가 해결하지 못한 최숙현 사건은 여전히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문체부가 징계를 요청했지만 손방이의 처벌로 끝났습니다. 면책 조치만을 하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최숙현 선수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카톡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 회장은 이번 배드민턴 대회가 잘 되었다고 밝히며 우리 선수들이 잘해줘서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시절 소지품 반입이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셀카가 허용되면서 삼성 핸드폰으로 많은 홍보를 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갑자기 안세영 선수를 급격히 침묵 모드로 전환시키며 삼성생명에서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과거의 아쉬움을 씻기 위해 역풍이 우려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과 현대차가 안세영 사태의 분노 가짜뉴스에 휘말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내용을 제목과 썸네일로 걸고 영상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채널도 보시면 연봉 500억 세계 상금 1위 폭로라거나
2억이 증발했다는 식의 내용이 등장하며 조회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도 있으며 삼성 마케팅을 마친 후 이재용 회장이 안세영 선수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황당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